남들은 다 챙기는데 나만 몰랐던 정부 지원금, 매달 빠져나가는 핸드폰 요금 아끼는 법,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금 투자 전략까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이 영상 하나에 다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기초연금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이 조금 오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 받느냐보다 아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르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달 연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자식한테 준 재산, 이제 내 것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은 이미 아들한테 줬으니까 나는 무주택자 아니야.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증여한 재산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다면 정부는 이건 아직 어르신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최저 생계비만큼만 조금씩 빼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기초연금 탈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번째 장벽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어려운 말의 진짜 의미는요.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는 분이 약 244만 원, 부부가구 약 390만 원. 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 그건 오해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11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어도 116만 원은 아예 계산 안 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벌면 연금 끊긴다? 이 말 믿지 마세요. 현금도 소득입니다.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정부는 이 돈으로 매달 33만 원 벌고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식이 부자면 나는 탈락? 아닙니다. 자녀 재산은 전혀 안 봅니다. 둘째,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조금 깎일 수는 있어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셋째, 집 한 채 있으면 끝?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집은 지역별로 기본 공제가 됩니다. 대도시는 약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넷째, 예전에 탈락했으니 끝?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소득이 없으면 안전하다? 아닙니다. 자동차,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 꼭 기억할 점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첫 달 연금은 통째로 날아갑니다. 또 하나, 자녀명의 카드를 대신 쓰는 경우는요. 이게 증여나 소득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면 행복지킴이 통장도 꼭 만드세요. 연금은 압류되면 안 되는 돈입니다.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이 차량은 차값 10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바로 탈락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하면 재산 공제액이 줄어 연금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고가의 주택에 공짜로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깎입니다. 연금 100% 챙기는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 계산해서 자녀 도움 받아서 미리 계산해 보시고 135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상담하세요. 정말 친절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수급 희망자 사후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탈락해도 나중에 조건이 되면 나라에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하나만 보지 마시고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같은 부가 혜택도 함께 챙기셔야 진짜 연금입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시간 나시면 그것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마무리할게요. 기초연금은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이 가장 손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확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주위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요금 혹시 그냥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나오지 하고 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요, 이거요? 모르면 그냥 내는 돈이고 알면 매달 10,000원 넘게 아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은 어렵게 말 안 할게요. 딱 필요한 얘기만 말로 하듯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계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은요, 휴대폰 요금을 반으로 깎아줍니다. 진짜 반이에요? 최대 12,000원 정도까지요.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본인 휴대폰으로 114 누르시거나 1523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신청하려고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전화 싫으시면 신분증 들고 동네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요. 컴퓨터 하실 줄 아시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도 됩니다. 이 할인은 SKT, KT, LGU 플러스 이 세 군데다 됩니다.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이 혜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요즘 통신사들요, 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예전처럼 다 똑같은 요금제 아닙니다. 65세, 70세, 80세 넘으면 요금이 또 내려가요. 대리점 가시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나이에 맞는 시니어 요금제 있나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휴대폰 살 때 기기값 할인 대신에 매달 요금을 25% 깎아주는 선택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요, 폰 오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선택약정이 더 이득입니다. 자, 이제 가족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같은 통신사 쓰고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가족 결합 할인 되나요? 이 말 꼭 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안 알려줘요. 그리고 혹시 통신사 바꿀 생각 있으신 분들, KT 쓰다가 SKT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길 때는요, 그냥 옮기시면 손해입니다. 매장 가시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번호 이동하면 전환 지원금 얼마나 돼요? 이건 매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그냥 제일 싼 게 좋아 하시는 분들, 그럼 알뜰폰도 방법이에요. 요금이요?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면 통화랑 데이터 다 됩니다. 약정도 없고 번호도 그대로 쓰고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가는 시니어 요금제도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은 알뜰폰은 안 됩니다.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기초연금 받는다. 통신비 할인부터 확인. 대형 통신사 쓴다. 시니어 요금제 선택 약정. 통신사 옮길 생각 있다. 전환 지원금 꼭 질문. 무조건 싸게 쓰고 싶다. 알뜰폰. 여러분, 휴대폰 요금은요? 몰라서 더 내는 돈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 다음 달 고지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 생활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지인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 많이 해서 도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미끄러져 다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 보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보험료 0원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사는 지자체가 이미 대신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입한 적 없는데 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옆 동네 사람은 50만 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10만 원만 받았대? 나는 왜 아예 안 나온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만 몰라서 못 받는 돈, 우리 동네는 과연 얼마나 주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미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자동 가입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오늘 이사 온 사람도 외국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개인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이 보험은 따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셋째, 사고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작년에 다친 거, 재작년에 다친 거, 영수증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개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시행 중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조례가 없는 일부 지역은 아예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개물림 사고를 넣어주고 어떤 지역은 농기계 사고를 넣어줍니다. 신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보장 항목이 전혀 달라집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A씨는 100만 원, B씨는 30만 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메뉴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조회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검색창에 재난보험 24를 입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역만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옆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꼭 눌러야 상세 목록이 뜹니다. 그리고 목록 중에서 현재 날짜가 포함된 계약을 반드시 클릭하세요. 예전 계약을 누르면 지금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해 의료비, 사망 위로금, 후유장애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돈은 어떻게 받냐고요? 확인해보니 보장 항목이 있다면 이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에 적힌 보험사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시민안전보험 청구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정도입니다. 요즘은 팩스나 스마트폰 사진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서 아주 간편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돈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귀찮아서 얼마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신청해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내 이름으로 이미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오늘 이사 온 사람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내가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있어도 이 보험은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겹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셋째, 사고 난 뒤 최대 3년 아니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다친 것도 재작년에 다친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미 가입돼 있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오늘 저녁에 부모님 동네 보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효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병원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계속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금값 진짜 무섭죠? 안녕하세요. 경제박사정입니다. 뉴스만 켜면 오늘이 제일 싸다, 내일은 더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즘 장롱 속 깊숙이 넣어뒀던 예물 반지, 팔찌, 목걸이 꺼내서 종로나 동네 금은방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요. 막상 금은방 문 앞에 딱 서면 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시세를 잘 모르는데 사장님이 낮게 부르면 어떡하지? 이거 고리 부분 순금 아니면 깎이는 거 아니야? 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금은방 들어가면 분위기가 또 그래요. 사장님은 베테랑이고 나는 그냥 금 들고 온 일반인이고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요, 최근에 순금 팔찌를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결 고리값을 아예 못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앉은 자리에서 소고기 몇 번 먹을 돈을 그냥 기부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장님이 나쁘다, 착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받는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금은방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게 딱 5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셔서 절대 손해 안 보고 금 사고 파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금은방 들어가서도 안 떨리고요. 말 한마디로 10만 원, 30만 원 차이 나는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메모 준비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금을 사러 가실 때입니다. 보통 금은방 가면 2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번쩍번쩍하고 포장도 예쁜 프레스 골드바, 그리고 하나는 좀 투박하고 덩어리처럼 생긴 주물 금덩어리 금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이왕 사는 거 예쁜 게 좋지. 프레스가 더 고급 같네. 선물도 해야 하니까 깔끔한 게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투자 목적이면 이 선택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프레스 금은요. 기계로 정교하게 찍어내서 모양이 예쁘죠? 케이스도 멋지고 카드도 있고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 예쁨이 다 뭐겠어요? 네. 공인비 수수료예요. 쉽게 말하면 금 자체 가격에 예쁘게 만든 값과 거기에 포장값, 또 브랜드값. 이게 붙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은 나중에 되팔 때 디자인값 1원도 안 쳐줍니다. 금은방이나 거래소는요, 예쁘네 이런 거 안 봐요. 오로지 이것만 봅니다. 순도, 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현금화할 목적, 즉 재테크 목적이라면요, 겉모양 조금 못생겨도 공인비가 가장 싼 주물금이 유리합니다. 금은방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장님, 디자인 상관없고요. 공인비 제일 저렴한 덩어리 금으로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요, 사장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손님은 좀 아는 분이다. 함부로 못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금은방은요. 첫마디에서 호구인지 아닌지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실전 대화법 들어갑니다. 금은방 가서 오늘 시세 얼마예요? 이렇게만 묻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요. 저 초보예요. 저 잘 몰라요. 라고 광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고요? 시세는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금 시세 검색하면 1초면 떠요. 그럼 금은방에서 진짜 차이 나는 건 뭐냐? 바로 세공비입니다. 어떤 가게는요, 금값을 살짝 싸게 부릅니다. 손님이 어머 싸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공비를 확 붙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값은 저희가 싸게 해드리고요. 세공비는 이건 고급이라 조금 들어가요. 근데 그 조금이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장님, 순금 10돈으로 이 제품 하면요. 세공비랑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 현금으로 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최종 합계로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 금은방 세 군데만 돌아도 똑같은 10돈인데 최종 금액이 10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5천 원도 아껴야죠. 왜냐면요, 금은 비싸잖아요. 지금 금값이 어떤데요? 우리가 금 살 때는 아휴 10만 원 차이 별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10만 원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나중에 금 한 돈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순금 팔찌나 목걸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끝부분 고리 확인해 보세요. 거기 아주 작게 18K 혹은 750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순금은 너무 무릅니다. 고리까지 순금으로 만들면요, 조금만 써도 헐거워지고 휘고 빠지고 잃어버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고리는 단단한 18K나 14K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금 팔러 가면 일부 사장님들이요, 전체 무게를 재고 나서 고리 부분은 순금이 아니라서요. 이건 빼고 순금만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리 무게를 그냥 슥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리도 금입니다. 18K도 금이에요. 18K 시세가 얼만데요? 그걸 왜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래서 팔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사장님, 여기 18K 장식 고리 무게도 따로 재서 가격 쳐주시는 거죠? 이 말 한마디예요. 진짜로 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유 당연하죠. 이러면 거기는 정직한 곳입니다. 근데 만약 말을 흐리거나 갑자기 계산기를 덮거나 그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금은방에서 팔 필요 없습니다. 금은방은 많습니다. 내 금은 하나고요. 내 금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 이런 거 있죠? 14K 귀걸이 한 짝, 끊어진 18K 목걸이, 돌반지, 이름 새겨진 금반지, 이걸 한꺼번에 봉지에 넣어서 사장님 다 달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함량이 다른 금을 섞어버리면 계산이 꼬이기 쉽고 최악의 경우 낮은 함량 기준으로 뭉뚱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딱 이렇게 나누세요. 순금 따로, 18K 따로, 14K 따로 이렇게만 해도 손해볼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지나 목걸이에 박힌 큐빅 있죠? 그거 금 아닙니다. 당연히 매입할 때 무게를 빼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곳은 큐빅 무게를 정확히 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빼버립니다. 알이 커서 한도는 빠지겠네요. 이건 돌이 무거워요. 여러분, 그 대충이 돈입니다. 그게 아까우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집에서 안 쓰는 집게로 큐빅을 직접 떼고 가져가세요. 두 번째, 금은방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장님, 알 다 제거하고 정확히 금 무게만 재는 거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게 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0점 맞추는 거, 저울이 0으로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무게를 재는지, 이게 기본인데요. 이 기본을 안 보면 손해는 항상 내가 봅니다. 금거래는요, 큰 기술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 돈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이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다이아는요, 살 때 정말 비싸고 예쁘죠. 그런데 솔직히 금을 못 따라옵니다.
다이아는 등급도 많고 유행도 타고 매입할 때 감가가 커서 나중에 팔면 속상할 정도로 가격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금은요? 10년 전, 20년 전 금값 생각해 보세요. 그때 더 사둘 걸, 이 말이 절로 나오죠? 금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남는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현금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팁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금은방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상위 1%의 똑똑한 금 거래자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돈들이 진짜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요. 금은방 가도 절대 호구 소리 안 듣습니다. 주변에 금 팔 계획 있는 분, 예물 준비하는 자녀분 있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지갑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진짜 실전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박사 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박사 정입니다. 올해는 단순히 해만 바뀐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라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풀어놨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지갑에 현금 꽂아드리는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왔으니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첫째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갑 채워주는 소식 기초연금입니다. 올해부터는 매달 최대 34만 9,360원, 반올림에서 35만 원 정도가 통장에 꽂힙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1년에 거의 700만 원 가까운 거금이에요. 나도 될까? 고민 마세요. 올해는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상관없어요. 자녀가 강남 빌딩 주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어르신 내외분의 재산과 소득만 보니까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올해는 무조건 다시 신청하세요. 둘째로 교통비 환급, 버스, 지하철, KTX까지 싹 다 알려드려요. 교통비 혜택도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이제 지하철만 공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K패스, 황금카드라고도 불리죠? 내가 쓴 교통비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쓰면 1만 5천 원이 통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100원 택시 그리고 무료 버스는요? 충남, 대구, 인천 등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요. 버스비 무료나 단돈 100원 택시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내 나이도 버스 공짜인가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기차 여행도 할인 받으세요. 평일에 KTX 타실 때 30% 경로 할인 꼭 챙기세요. 말 안 하면 직원이 안 깎아줍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세 번째는요? 의료비 걱정 뚝. 임플란트부터 공짜 주사까지 있어요.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병원비죠? 이제 나라가 책임집니다. 임플란트 30만 원대에 할 수 있어요.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금 30%인 30만 원대에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2개까지 되니까 여기서만 200만 원 가까이 버는 셈이죠. 보건소 공짜 주사 챙기세요. 폐렴 주사는 65세 이상 누구나 100% 무료예요. 대상포진 주사도 보건소 가면 병원보다 훨씬 싸거나 공짜인 곳이 많습니다. 15만 원 생돈 쓰지 마시고 보건소부터 가세요. 네 번째는요? 통신비 감면 매달 1만 1천 원씩 깎으세요. 스마트폰 요금 한 달에 5, 6만 원씩 내면 너무 아깝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매달 1만 1천 원을 자동으로 깎아줍니다. 신청 안 하면 생돈 11,000원 나가는 거예요. 이건 통신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 114 전화해서 나 기초연금 받으니까 요금 깎아주시오. 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어려우시면 자식들에게 말해 꼭 할인받으세요. 1년이면 13만 원 넘게 아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일자리 115만 개 앤드 주거 지원까지 알려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일자리도 115만 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요. 살 집이 걱정인 분들을 위해 월 임대료 3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일 당장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내가 받을 거 다 찾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자식들 도와주는 길이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는 비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마지막으로 딱 1분만 집중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 돈 지키는 시니어 복지 5개명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올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원 이하면 매달 약 35만 원을 받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하십시오. 둘째, 교통비 환급입니다. K패스 카드 하나만 쓰시면 대중교통비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진행되는 무료버스 혜택까지 더해지면 차비 걱정 끝입니다. 셋째, 의료비 혜택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나라에서 70%를 지원해 주어 약 30만 원 되면 가능합니다. 보건소 폐렴 주사는 무조건 공짜니 내일 당장 가서 맞으세요. 넷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14 전화 한 통이면 매달 11,000원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거 안 하면 1년에 13만 원 넘게 손해보시는 겁니다. 다섯째, 일자리와 주거입니다. 용돈 벌이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나 준비되어 있고 월 임대료 3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대한민국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신청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신분증 하나 딱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찾아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